제1장 엄마가 나를 몰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약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영이야.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지영이? 우리 지영이는 아직 학교 갔는데. 어머니 눈에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45살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초등학생인 딸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느냐며 당황하셨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그로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려니 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 하셨고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이름을 못 부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못 알아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지웁니다. 최근 기억부터 지워나갑니다. 어제 일, 지난달 일, 작년 일, 10년 전 일. 그렇게 거꾸로 지워나가다가 결국 가장 먼 기억만 남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은 기억은 자신이 젊었던 시절, 자식들이 아주 어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단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2장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제 어머니 이름은 오수님입니다. 1947년생, 올해 76살. 경상남도 작은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배를 타야 나갈 수 있는 섬.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섬. 어머니는 그 섬에서 18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아버지를 만나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식당을 도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밥을 챙기셨습니다. 365일 중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오빠, 언니 그리고 저. 어머니는 셋을 다 키우면서 식당 일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 가장 또렷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주방에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 냄새가 집의 냄새였습니다. 팥 끓이는 냄새, 된장 냄새, 멸치 우리는 냄새.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잘못 본 날이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골목에서 1시간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밥 먹었어? 성적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건 제가 22이던 해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냥 다음 날부터 또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식당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그 많은 기억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새벽이, 그 많은 눈물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장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3년.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서울, 언니는 대구.
저는 부산에 있었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시자.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었는데 막막해서도 울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헷갈리셨지만 대화도 되고 밥도 드시고 산책도 하셨습니다. 근처 공원에 같이 나가면 어머니가 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저거 봐라 이쁘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셨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 애들이 기다린다. 어머니의 머릿속 집은 부산이 아니라 섬이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섬. 거기 가야 한다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실까봐 방문에 알람을 달았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를 달래다 보면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2달에 한 번이 됐고 그러다 명절에만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볼까?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버리라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데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사장 어머니가 기억하는 단 하나. 치매가 깊어지면서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오빠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언니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저도 못 알아보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어머니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그 아기가 저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100일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구야? 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빙긋 웃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저를 못 알아보시면서도 이 사진 속 아기는 알아보셨습니다. 이 사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물었더니 어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그 사진을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먼저 챙기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100일 때 찍은 막내 사진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성이라는 것이 치매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또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저 막내예요. 어머니가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꼭 주셨습니다. 그 손의 힘이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제5장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밥을 잘 못 드시게 됐습니다. 혼자 걸으시기 어려워지셨습니다. 말씀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거의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던 날, 어머니는 제가 어디 데려가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냥 차에 타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다가 어린아이처럼 나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흘렸습니다. 병원에 짐을 풀고 간호사 선생님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침대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아 보이셨습니다. 그 크고 강하셨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작아지셨습니다. 저는 엄마 나갈게. 내일 또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나가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지영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들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아주 잠깐 맑아졌습니다. 치매 이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라.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이름도 다른 말도. 저는 그날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남은 것이 제 이름이었다는 게, 그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6장 엄마 나는 괜찮아.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8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 작은 방. 옷 몇 벌, 수건, 그리고 베개. 베개를 집어드는데 밑에서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기 때의 제 사진. 흑백 사진. 어머니는 여기서도 그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사람들은 치매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뇌가 잊어도 손이 기억합니다. 말을 잃어도 눈빛이 기억합니다. 이름을 잊어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불러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드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임종을 못 지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지 않아도 어머니는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베개 밑에 사진을 넣고 주무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괜찮아.